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라이브 컨텐츠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돈 이야기의 구조. 왜 베트남에서 여자를 만나면 일반인이든 반문화애들이건 항상 돈으로 귀결될까?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돈으로 관계가 귀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독 우리 형님들께서 베트남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돈 문제를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화 편이기 때문에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냥 기본적인 경험상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심화편들은 보통 이런 거죠. 제가 심층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 있고 우리 형님들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도 감사히 듣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베트남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한다. 왜 항상 나는 돈 얘기가 나오지? 막 이런 것들. 자, 돈 얘기가 나오게 되는 주 원인입니다. 관계의 시작점부터 살펴봐야 된다. 시작부터 돈으로 시작하면 끝도 돈으로 끝난다. 액수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시작을 돈으로 했으면 끝도 당연히 돈으로 끝납니다. 이제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냐 작아지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돈으로 시작한 관계가 돈이 없어지는 거는 좀 드문 케이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점이 돈이 아니라면 걸러야 할 빌드업들을 조심합시다. 제가 오늘 그 빌드업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이런 패턴을 좀 조심하시면 우리 형님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일이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둘 다 시작점이 돈이든 아니든 간에 안녕하세요. 무조건 걸러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진짜 별의별 이유를 다 댑니다. 9세대의 친구들, 이제 제가 뭐 여행을 다닐 때라든가 살기 초창기 그런 시절에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 누가 아프다, 부모님이 아프다, 뭐 비가 와서 지붕이 날아갔다,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애가 아프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신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또는 제가 직접 들었던 그런 사례들을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저기 적혀있는 내용들 대부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가 아프다. 이거는 그래도 베트남에 그 구조상 좀 많이 있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이게 흔한 경우인데 집에 어른이 아프면 보통 집에서 간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집에서 환자가 있으면 집에서 간호하는 경우가 많고 그건 인정을 하는데 뭐 그걸 빌밀 삼아 다른 얘기를 하는 애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비가 와서 지붕이 날아갔다. 이것도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나중에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애가 아프다. 이거 뭐 너무 흔하고 핸드폰 잃어버렸다. 이거는 좀 맞아야 돼요. 너무 많이 하는 그거라서. 그리고 뭐 한국어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어 배워서 다른 남자한테 쓰겠죠.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제가 실제 사례를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 하수들은 성의도 없어요. 성의가 없다는 뜻은 형님한테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들한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들. 진짜 별의별 이유 중에서 좀 이렇게 성의있게라도 얘기를 하면 내가 속아줄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는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또는 엄마가 아파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하는데 되게 성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야, 이거 누가 봐도 나한테만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수들. 중수. 처음에는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죠.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선물에는 그래도 우리가 크게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뭐 밥을 사달라거나 뭐 선물 진짜 막 5만원 3만원짜리 사달라거나 이런 거를 보고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영악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사달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 저거 갖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 당시엔 아이폰 15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이폰 15가 갖고 싶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뭔데 너한테 아이폰을 사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쭈글탱탱이가 되면서 하는 말이 사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갖고 싶다고 말한 것 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지 이년아 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간을 보는 거예요. 슥 보면서 슥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슥 이런 느낌. 자, 고수들은 이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가장 마음이 많이 녹는 포인트가 하나가 여자애들이 돈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자기가 밥도 사고 뭐도 사주고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움직이죠. 오늘 월급 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짤은 제가 역사 속으로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심지어 자기가 조금씩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형님들이 감동받는다니까? 코끝이 찡해지면서 가슴 한켠이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는데 베트남 왔더니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밥을 사주고 심지어 제가 밥을 사줬더니 걔가 커피를 사주고 제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줬더니 걔가 술을 사줬어요. 물론 그러고 저녁에 밤에 공정거래비는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뭐 저한테 가서 조그마한 선물을 사준다거나 이런 거 형님들 가슴 찡하시거든요. 물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착한 마음씨,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죠. 물론 주변에 뭐 그런 친구 보기 힘들지만 따뜻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자, 시작점이 돈일 때 이거 형님들 마인드셋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처음부터 돈을 주고 만난 경우에는 그 관계를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부터 돈을 주고 만났을 때 돈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뻔히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이 시간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 다른 손님 못 만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버는 돈을 포기하고 여기 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인드셋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대묻는 경우도 있고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결국에는 돈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가 돈을 줘서 내가 너를 꼭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돈 주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너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논리 구조입니다. 걔네들한테 돈 주고 만나자는 애들 한둘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나를 만나주는 거는 돈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 나랑은 그래도 내가 돈을 줬을 때 좋아하는 편에 속하구나 애들 반응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큰 돈을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부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웃돈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그 사람들이랑의 쟁쟁한 경쟁력을 이기고 돈을 받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셋들이 돈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형님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야 돼요. 특히 여행객분들한테는 저런 논리가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한테 계속 만나주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있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돈 주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편이다. 괜찮은 편이라는 기준도 다르거든요. 카톡방 주소 하나씩 다 적어드릴게요. 4개입니다. 괜찮은 사람에 대한 또 그 기준치가 다르니까 어떤 여자애는 돈만 주면 다 괜찮다도 있고 그다음에 돈 주는 사람 중에서 상위 5명만 있을 수도 있고 30명이 있을 수도 있고 40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도 한 번 보고 2번은 보기 싫은 사람은 아니란 뜻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돈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카톡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호치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순서입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작점의 돈일 때 가장 형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류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진짜로 형님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 버는 돈 줄 테니까 일하러 가지 마. 아 이게 최악이에요 형님들. 진짜로. 그럼 여자애들이 슬슬 흘립니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서 가라오케 출근해야 된다. 난 돈을 못 벌면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된다. 고향에서 소 키우고 닭 키우고 해야 된다. 나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안 됩니다, 형님들 이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자, 베트남 전체가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자애들이 생각하는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엑스트라머니라고 합니다. 일단 형님들 30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형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필요합니다. 하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엑스트라머니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스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의 개념이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슈가데디를 했을 때 슈가데디가 꼭 한 명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물론 형님들께서는 이 친구들의 상황을 해결해주면 독점을 하고 싶지만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여행객이시면 형님들이 독점이 쉽지 않아요.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그거는 꽁돈입니다. 약간 월급 같은 거예요. 월급은 깔려 있고 자기는 하는 일을 조금 줄이면서 형님들이 연락을 받으면서 알리바이는 맞춰주지만 결국에 그 돈은 깔고 가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하지만 지금은 나의 생활을 해결해주는 돈이 되는 거고 자기들은 계속 일을 해요. 추가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너 출근하지 마.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출근하지 마 해도 진짜 출근 안 해도 있겠지만은 출근 안 하는 척하고 그 시간을 피해서 걔네들이 가라오케 안 간다고 손님이 없을까요? 손님이랑 따로 연락해서 형님들 잘 때 새벽에 가서 만나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번 달은 수익이 괜찮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신 박힌 애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여자애들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당해봐서 더 와닿네. 벨라 형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애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베트남 5년 차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먼저 이런 얘기를 안 꺼내요. 근데 여자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로 만난 애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하노이에서 처음 베풀보 시작했을 때 그때 좀 예쁜 애들이랑 많이 놀았거든요. 그때 좀 모델급 이런 애들 진짜 예쁜 애들 많이 놀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로 막 600만 동, 700만 동 막 이렇게 하던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한 두세 번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어서 보면 항상 먼저 얘기해요. 항상 나한테 오빠 나한테 한 달에 3천만 동을 줘. 한 달에 3천만 동만 주면 내가 오빠가 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올 거고 연락할 때 언제든지 할 거고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라도 돼. 대신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그 금액을 줘.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번도 수락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냥 너 부르고 그때마다 지금처럼 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자애들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먼저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도 그랬고 최근에 제가 그 썰 하나 풀어드리면 하노이에서 그렇죠. 많이 당하십니다. 우리 형님들. 제가 이거를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모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에 카운터에 있는 애가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카운터에 그죠 스폰이죠. 여자애들이 스폰을 역제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 특히 반문화 애들이. 심지어 반문화도 아닌 게 하노이에서 이발소 카운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좀 귀엽게 생겼다.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한 세네 번 내가 보면서 연락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락처 받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막 넘어가기는 좀 아쉽고 이런 친구였는데 제가 그때 가라오케를 갔는데 걔가 가라오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초이스했죠. 바로 초이스하니까 그 여자애가 저를 알아봤는지 걔 한국 엄청 잘하는데 한국 못하는 척 하더라고요. 베트남어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한 30분 동안 베트남어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국어 좀 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하길래 뭐 한 네 번 봤으니까 당연히 알지 이렇게 했고 그 친구랑 그날 자기 또 안 나간대요. 안 나간다는 친구 또 그래 알겠다 했는데 지가 끝나고 서 연락처 받고 뭐 술 한잔 더 하자니까 술 한잔 더 했고 밖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 안 나간다 해놓고 제가 우리 집에 오라고 하니까 걔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금액을. 지가 원하는 금액을. 공정거래가를 바로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불렀는데 그러고 한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여자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해서 나만 만나고 싶고 그 가라오케도 출근 안 하고 싶고 그냥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거고 그 다음에 뭐 항상 그 내가 내 연락만 기다리겠다 이래놓고 걔도 부른 금액이 3천만 동이었어요. 이발소에서 걔가 일하면서 한 달에 한 1,500만 동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월급의 2배를 불러버리는 거죠. 저는 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네가 좋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냐? 네가 좋으면 그냥 우리 집에 와라. 그렇게 하고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가 숙이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싶다 하는데 저는 얘기했죠. 돈 안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내공이 쌓였으니까. 근데 초창기 때는 그런 제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시작점이 돈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이냐 교민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포지션인데 여행객분들은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관계가 좀 깊어지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물량, 물질 공세를 하고 싶어지세요. 그게 여자애들을 약간 속박한다는 어느 정도 잡아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주니까 너는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내가 통제한 상황에 따라라가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행을 만약에 오셔가지고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막 여자친구 비싸게 됐다 쳐요. 그 매달 뭐 돈 보내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됐으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오빠가 나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가게에도 출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언제든지 베트남 혼자 여행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풀보 통해서 오시면 혼자도 많이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가 한국에서 나한테 돈을 매달 보내주면 나는 가라오케도 출근 안 하고 매일 밤마다 집에 있을 거면 오빠 나한테 영상 통화해도 돼. 그리고 걔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을 바로 하나를 더 만듭니다. 어차피 잘로 같은 데를 보면 잘로에 있는 기능 중 하나가 메신저 온라인 상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메신저 온라인 시간을 보면 얘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한국 남자가 잘 때 자는 시간이 우리가 2시간이 베트남이 빠르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당연히 더 일찍 잘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0시, 베트남식으로 10시 되면 한국은 12시니까 대부분 다 자잖아요. 그러면 안녕 오빠 잘 자 이렇게 해놓고 다른 핸드폰 들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로 로그인도 안 뜨죠. 자기는 자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한국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준다? 개꿀? 그러면 적당히 저녁에만 가게 출근 안 하고 시간 맞추다가 밤늦게 나가서 돈 벌어야지. 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오빠 나 원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 그럼 끝인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가라오케 출근을 안 해도 친구들한테 소개받고 손님 소개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오케 출근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형님들 저한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돈을 줬는데 여자애가 가라오케 출근을 안 해요. 초저녁에 맨날 집에 있고요. 저랑 전화하고요. 잘로 하고요. 영상통화하고요. 저 잘 때까지 얘가 집에서 안 나가요. 형님들 자면 나가는 겁니다, 이제. 형님들 주무시면 이제 다른 세컨폰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잘로 계정 만들라고 친구한테, 야, 이걸로 연락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또 자기계발류입니다. 자기계발류. 야, 이거 진짜 형님들이 좀 거절하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인데, 형님들이 괜히 좀 마음 약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계발. 특히 한국어를 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오빠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한국어 배우고 싶어. 나 한국어 공부해서 오빠랑 열심히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럼 형님들, 야, 가슴이 찡하거든요. 뭐야, 얘. 천사가 따로 없네? 얘 뭐 하는 애지? 그럼 우리도 사나 입장에서는 자기랑 대화한다고 한국어 배운다건데, 이거를 되게 기특하게 생각들 하세요, 형님들이. 나랑 대화를 하려고 한국어를 배운다고? 야, 학원 언제부터 갈까? 과외 할 거야? 뭐 할까? 다 끊어줘요, 형님들이. 물론, 저도 예전에, 형님들, 저의 초창기 베풀보 오셨던 형님들 아시겠지만은, 진짜로 초창기 때 제가 호치민에서 DJ 여자친구를 만들었을 때, 그 친구한테 제가 한국어 학원을 등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걔는 지금 그때 배운 한국어로 다른 한국 남자랑 놀고 있겠죠? 마음이 아프네요, 형님들. 아무튼 저도 당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갑자기 막 한국어 배운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그 연습장에다가 제 이름 한국어로 삐뚤삐뚤하게 쓰고 보내요. 오빠 이름이 이게 맞아요? 오빠 이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보고 있으면. 야, 뭐야, 얘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걔는 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오빠가 돈은 내줬지만 이 오빠랑 헤어져도 다른 오빠한테 쓸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많다는 얘기죠. 진짜로. 제가 그때 한 3개월 과정을 끊어줬는데 제가 진짜 그런 것도 했어요. 얘가 하도 저한테 돈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 여자애한테 베트남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결제를 해주고 학원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가 돈을 보내달라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학원 연락처를 가르쳐달라. 내가 직접 가서 결제하겠다니까 지가 하겠대요. 베트남 사람이 얘기해 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알려다니까 지가 막 자꾸 찡찡거리고 그냥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 뭔가 미심쩍 건가. 그래 학원에 제가 물어봤죠. 얘가 이래 얘인데 얘가 학원 등록한 게 맞냐? 돈 이거 낸 거 맞냐? 이렇게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마치 무슨 제가 의처증 환자처럼 못 믿겠는 거예요. 얘 그 패턴 자체를. 근데 그 학원에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이거 이 돈을 뺑땅 치진 않겠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달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 배운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잘 놀고 있겠죠. 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의 얘기들도 많고 주변 얘기도 많고 이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니까 형님들도 공감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형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꽁입니다. 꽁.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여행객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여행객분들은 제가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만약에 공정거래인데 공정거래를 주지 않고 여자애들이 형님들이 진짜 좋다고 진짜 막 마음에 든다고 해서 돈 안 받겠다. 여행객은 괜찮아요, 형님들. 그러면 형님들 재수입니다. 형님들이 뛰어난 거고 형님들이 되게 그 여자의 마음을 잘 사로잡으신 거기 때문에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다릅니다. 내가 교민인 걸 여자애가 아는데 만약에 여자애가 돈을 안 받겠다. 그 무슨 뜻이냐면 너 이제 대외적으로 내 남자친구다? 근데 나는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일하러 가도 되거든? 근데 너는 이제 이 지역에서 다른 가라오케 가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정확한 논리입니다. 여행객 때는 꽁떡이면 저는 축하드립니다. 축하. 형님들 축하요인데 만약에 교민이다. 사는데 여자애가 돈을 안 받아. 근데 지는 가라오케 다녀. 근데 걔가 나를 돈을 안 받아. 그럼 형님들은 뭐냐면 박제예요, 박제. 페북에 바로 박제 당하십니다. 잘로 단톡방에 바로 박제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 하노이나 이런 데는 호치민도 그렇고 여자애들끼리 톡방이 있어요. 형님들 잘 때 사진 찍어서 그 방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야, 이 새끼 내 남자친구니까 다른 가라오케에서 보이면 얘기해줘. 끝나는 겁니다, 형님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가라오케 갔다 형님들 걸리잖아요? 그럼 여자애가 말해요. 너 어제 거기 가라오케 갔었지? 내 친구랑 농타임 나갔지? 너 왜 그래? 그럼 형님들이 화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뭔데? 너 내 여자친구야? 너도 맨날 손님 만나잖아. 너 맨날 일하잖아.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즈니스고 너는 노는 거잖아. 여기서 얘기 끝나버려요. 지네들이 하는 건 일이고 지네들이 손님 만나서 술 먹고 밤에 롱타임 나가는 건 일이고 내가 하는 거는 안 된대. 지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가 하면 불륜이고 약간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꽁떡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교민들일수록 오히려 공정거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박제당합니다. 그 하노이 특히 하노이가 좀 그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심한데 여자애들한테 제가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박제방을. 그러면 진짜 한국 사람들 사진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럼 내용이 욕하는 내용이 아니고 욕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좀 범죄나 심각한 것들은 저희가 가게에 다 얘기하니까 상관없는데 그 내용들 보면 뭐냐면요. 이렇게도 저 진짜 웃긴 거는 뭐냐면 남자 자는데 사진 올라가 있고 밑에 적혀 있어요. 베트남어로 이 남자 내 거 건드리면 너네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 약간 그 싸이월드 감성 그런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아무튼 이게 형님들이 그 눈앞에 돈 때문에 곤욕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객들은 뭐 꽁떡이 축하드립니다. 자, 결국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공정거래로 관계 유지를 하되 친해져서 좀 더 애인 느낌을 내시거나 그러니까 돈은 항상 주는 겁니다. 정해진 금액들을 처음에 줬던 금액들을 그냥 그대로 주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베트남에 와서 애인 하나 만들었다. 대신 나는 그게 있잖아요, 형님들. 내가 돈을 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내가 얘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얘 말고 다른 애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제일 좋은 거는 베트남에 오시는 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에는 내가 애인처럼 다니는 애가 3명은 있다. 이거 괜찮잖아요, 형님들. 매일매일 새로운 애를 만나는 건 또 힘들 수 있지만 여행을 몇 번 오시면서 애인을 몇 명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한 3명, 나 베트남에 와서 3명 정도 애인이 있고 그리고 여행 중에 애인들만 만나면 또 심심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도 가라오케 가서 뉴비를 발굴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가라오케 가서 뉴비 발굴하고 기존에 좀 내상 있거나 이렇게 하면 기존에 안전빵으로 하루 이틀 깔아놓고 그래서 애인 한두 명, 그 다음에 가라오케 한 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뉴비 찾고 애인 만나고 뉴비 찾고 애인 만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베트남에서 오는 패턴 중에서. 자, 두 번째는 교민의 경우 돈을 안 주면 남자친구로 바로 인증이 따인다. 세 번째, 찐 일반인의 경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들이라면 절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님들이 먼저 돈을 준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형님들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뭐 사달라 뭐 해달라고 찡찡 안 거려도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얘네한테 물질적으로 좀 더 금전적으로 뭔가를 해주면 얘가 나에게 좀 더 집중할까?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형님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여자애들이 먼저 말하는 경우에는 걔네들 그냥 다 안 만나면 됩니다. 다 보내버리면 되고 이해하셨죠, 형님들?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걔네 상황을 해결해줬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문화인들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진짜로. 제가 나중에 그 Q&A 타임 때 잘 나가는 가라오케 애들 돈 얼마 버는지도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질문을 좀 뺐는데 우리가 막 걔네들 막 일 그만두기 하고 막 하는데 진짜 웬만한 한국 직장인들보다 돈 훨씬 많이 법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형님들.